네, SO일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주인데, 오늘 뭐 시장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가장 주목을 받을 부분이 이제 유가라고 보여져요. 제가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올라줘야 시장의 반등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유가도 굉장히 낮은 유가예요. 궁극적으로는 여기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되지만 20달러가 뭐 깨진다, 뭐 10달러 간다, 굉장히 우려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가 관련해서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유가가 뭐 지금부터 계속해서 회복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흔들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악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것은 조금 풀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국제 유가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이제 HTS에서도 유가를 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지나간 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유가를 보시려면 investing.com을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아마. 이 investing.com 사이트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좋아요. 네. 어, 무료고 광고만 좀 봐주면은 웬만한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investing.com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그 이용을 설명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특별히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WTI는 기준으로 이제 2020년 5월 선물로 둡니다. 보통 이제 유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실시간으로 본다. 이거는 다 그 2020년 5월물 WTIU 선물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WTI가 22.1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15분봉인데 5분봉 추이를 보면은 유가가 21달러 선을 오늘 간밤에 회복한 이후에 22달러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감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어때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유가 수준에서는 셰일 기업은 뭐 다 파산하고요. 사우디랑 러시아 글쎄요. 생산 단가보단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폭락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감이 다다랐을 때가 이제 저점이다. 그런 말이 다시 한번 나와요. 유가 10달러, 5달러 얘기까지 나오면서 일단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물론 추세적인 반등으로 갈지 아닐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도 굉장히 낮은 유가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의미 있게 유가가 올라온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추이를 한번 보셔야겠죠. 이게 이제 단기 반등에 그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연속적인 상승을 이어갈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뭐 간단한 개념인데 유가 상승은 정유주에 좋아요. 왜 좋으냐? 바로 재고 때문이죠. 아주 심플하게 보면 우리나라는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왜 석유 수출 국가냐?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를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래서 석유 수출 국가예요. 자, 정유사들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 다음에 정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출을 합니다. 여기서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휘발유, 경유, 나프타,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벙커CU 뭐 여러 가지 이 추출이 돼요. 이 원유를 자동차에 넣을 수 없어요. 그쵸? 원유 자동차에 넣으면 고장납니다. 원유를 정제해야지 쓸 수 있는 거죠. 정제를 하면 휘발유, 경유, 나프타, 벙커CU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그 석유로 만들어서 판단 말이죠. 근데 이 원유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데는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를 보통 4개월, 5개월 내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4개월, 5개월 전 유가보다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재고 부분에서 손실을 봅니다. 그죠? 근데 4개월, 5개월 전 유가보다 지금 유가가 올라 있으면 어때요? 재고 부분에서 이익을 봅니다. 이게 미치는 이익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4개월, 5개월 전 유가를 보시면은 어떻죠? 네. 말할 것도 없죠. 개 박살이 나죠. 지금 4개월, 5개월 전 보면은 거의 뭐 55불대에서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20불이니까 뭐예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재고 부분에서 정유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습니다. 그런 우려감들이 S-오일의 주가를 이렇게 내리꽂게 만든 거고요. 근데 유가가 반등하다 보니까 이 재고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심리도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때요? 유가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우상향을 한다. 그럼 S-오일은 더 올라가겠죠.
물론 유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ETF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ETF도 단점이 여러 가지 많지만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기관 수급도 유입되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유사의 이익을 결정하는 거는 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도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재고 문제고 두 번째는 정제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수출을 할 때 이 정제할 때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입해서 수출할 때 그 가격 차가 있어야 이 정제를 통해서 마진을 얻잖아요. 근데 이 정제 마진의 보통 그 BEP 손익분기점이 4에서 5달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정제 마진은 얼마냐? 얼마일까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뭐예요? 원유를 수입해서 끼껏 정제해서 수출했더니 정제 마진은커녕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비상식적인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유사의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제 마진은 아직 마이너스예요. 근데 만약에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 재고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만약에 유가가 추세적으로 반등한다면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기대감, 감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거니까 수출되는 정제 품목의 가격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정제 마진도 그때는 개선이 되겠죠. 요 두 가지가 개선되면 정유주는 무조건 상승하게 됩니다. 네, 무조건은 수정할게요.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99%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유주는 일단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건덕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 건덕지가 유가가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22불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회복을 해줬으니까. 물론 현재 22달러가 요게 내일까지 지켜질지 어쩔지 더 치고 갈지 요건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도 분명히 비정상적이에요. 적어도 30달러 선까지는 올라온 게 맞긴 맞아요. 시간을 두고 나서라도 그 이상까지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 정유주가 그 재무적인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회복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냐. 물론 국제유가가 현재 시점에서 반등을 좀 해줘야 됩니다. 또 20달러를 다시 깨는 일이 나온다면 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유가가 꾸준한 회복을 보일 수 있을지 정유주에도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에도 중요한 요인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란, 사우디, 미국 이게 세계 최대 원유 수출 3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국가들이 어떤 합의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좀 추적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